여러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시던 착지법에 대한 내용을 재미있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코치님은 미드풋으로 달린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맞죠? 네. 미드풋이 뭐죠? 이게 발 지면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중간부터 착지를 해서 네, 발끝으로 밀어서 달리기를 하는 착지법이 미드풋이고요. 맞아요. 미드풋. 힐풋은 누가 봐도 뒤꿈치보다 닿고 미드는 발 전체에서 거의 가운데? 이게 애매한 게 보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미드풋으로 달리고 있는지 이게 힐인지 이거는 초보자분들은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힐풋은 우리가 보행할 때 착지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힐풋으로 달린다고 보면 됩니다. 미드풋의 장점? 가장 큰 거는 스피드적인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 기록을 단축시키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힐풋 하시는 분들 중에 무릎 통증이나 햄스트링 긴장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 그거를 미드풋을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만들면은 이제 부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또 같아요. 미드풋의 단점은 없을까요? 제가 원래 힐풋이었을 때는 햄스트링 긴장이랑 엉덩이 근육이 많이 아팠는데 미드풋으로 바꿨을 때는 이제 아킬레스 건염, 족저, 종아리 수축 긴장이 너무 심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아무래도 처음부터 미드풋으로 달리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착지법을 바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근육에 과긴장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힐풋에서 미드풋으로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변형을 시켜야 하는지 발목 운동이나 음. 종아리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르막 훈련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피치 동작 많이 하는 것도 맞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큰 거는 내가 달릴 때 지금 내 폼이 어떤지 내가 착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집중하면서 달리지 않으면 이 폼은 아무리 보강 운동을 많이 해도 바꾸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드풋으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그냥 뛸 때 착지법만 바꾸는 게 아니라 혜미 코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강 운동 그리고 뭐 오르막 훈련 여러 가지 다 병행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뛰면서 그냥 무작정 착지법을 바꿀 경우에는 다치기밖에 더하죠. 그렇죠? 네, 다치고 저는 사실 미드로 바꾸면서 기록이 당겨지긴 했어요. 5000m 기록이 17분 초반이었는데 16분 30초대까지 당겼고요. 뭐 1500 기록도 한 진짜 10초? 그러니까. 10초 가까이 당겼는데 하프 마라톤은 그거에 비해서 기록이 잘 안 나오고 내가 이 폼으로 과연 마라톤을 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정말 많이 가졌어요. 그 정도로 오래 뛰기에는 초보자분들이나 아마추어분들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선수도 이만큼 힘들었는데 일반 분들은 아무래도 더 큰 어려움이 있겠죠. 이제 우리 러니님들이 아마 미드풋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달리기라는 게 개인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나한테 맞는 폼이 분명히 있고 맞아. 힐로 잘 뛰는 선수분들도 있고 맞아. 미드로 잘 뛰는 선수분들도 있고 힐을 해서 뭐 부상이 딱히 없는데 굳이 미드풋으로 바꾼다는 거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것을 잘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추천드리는 게 있다면은 발바닥 전체? 힐과 미드 사이 정도? 맞아. 뛰시면은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피치도 늘어지지 않게 뛸 수 있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잘 맞는 폼을 좀 이렇게 만들으셔서 즐겁게 부상 없는 러닝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큽니다. 맞는 말씀 해주셨어요. 네. 저도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은 저는 힐풋에서 미드풋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 또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착지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상 이런 거를 다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저는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푸어풋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런코과 대상태에서 코치 생활을 하고 있는 신용호 코치입니다. 와, 지금 혹시 푸어풋으로 달리고 계신가요? 네, 저는 현재
완전한 포어는 아니고요. 미드와 포어의 그 사이 음. 지점에서 음. 착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포어풋이 뭔지 좀 정확하게 말씀해 포어 주시죠. 힐은 이제 뒤꿈치부터 닿는 게 힐풋이고 미드풋은 착지할 때 가운데 착지가 되는 게 미드풋이고 힐풋 같은 경우는 완전 앞 발가락과 그 발바닥 앞면 쪽이죠. 앞면이 닿는 것을 포어풋이라고 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단거리 선수들이 포어로 달렸었는데 요즘은 마라톤도 조금 스피드화 시대가 돼서 그렇죠. 네, 뭐 국제적인 선수들 뭐 예를 들면 킵초게 선수나 옆 나라인 오사코 스구루 선수 같은 경우도 다 이제 포어풋으로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용호 코치님은 이런 교육에 관심이 정말 많으셔서 일본도 막 다녀오시고 하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용호 코치님이 미드풋에서 포어풋으로 바꿨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네네. 그거를 어떻게 바꾸셨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돌이켜보면은 네. 저도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힐풋으로 시작을 했어요. 힐풋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힐풋으로 계속 달리다 보니까 그 스피드도 많이 안 나고 음. 결정적으로 제가 성적이 안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렇게 특별한 성적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때가 많이 슬럼프기도 했죠. 뭐 육상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 지금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 싶어서 힐풋에서 그때는 미드풋으로 바꾸게 됩니다. 미드풋으로 바꾸게 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성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연도에만 거의 9개의 메달을 획득했으니까 저는 이제 힐풋에서 미드풋으로 바꾸고 나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본 케이스고 그렇네요. 지금의 포어풋으로 바꾸게 된 계기는 현재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포어풋으로 많이 가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엘리트 선수 출신으로서 이게 포어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아. 네. 사실 뭐 지금 당장 선수들이 네. 자신의 착지법을 바꾸게 되는 것은 좀 도박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뭐 엘리트 선수를 그만두고 아. 달리면서 코치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조금 내 몸을 실험 삼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포어로 지금 주법을 변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포어풋의 장점이 뭘까요? 포어풋이요?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스피드죠. 스피드. 네. 단거리 선수들이 포어풋으로 달리는 것처럼 스피드에 적합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치, 그치. 그렇게 포어풋으로 달리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포어풋의 장점은 스피드인 것 같습니다.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 같은 경우는 마스터즈 분들이나 네. 이런 발목이 약한 엘리트 어, 선수들은 부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 이게 미드에서 포어를 넘어올 때 발목 양쪽이 전부 망가졌어요. 아. 양쪽이 전부 망가져서 사실 뭐 거의 그때 치료비만 거의 100만 원 이상 아, 진짜? 해줬어요. 그래서 아 그때 느낀 게 이 포어라는 자세가 마스터즈 분들이나 아직 훈련이 되지 않은 선수가 그치, 그치. 미드에서 포어풋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네.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완전 인대가 손상이 돼버려서 근데 그때 이후로 다시 재활을 하고 나서 다시 또 그의 포어에 맞는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자세가 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꿀 때 어떤 운동을 통해서 착지법을 바꿨는지 구독자분들 위해서 네. 제가 몇 가지 하나 네, 풀어주세요. 이렇게 알려드리자면 시원하게. 제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오늘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2가지.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 주법을 변경할 때 했던 운동은 줄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좋다. 네, 야간 훈련으로 줄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게 줄넘기가 아무래도 뛰게 되면 네. 이렇게 안 그치. 뛰거든요. 아, 그치. 이렇게 네, 뛸수 줄넘기는 없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포어로 뛰게 돼요. 아, 이거를 줄넘기를 되게 많이 좋은 뛰었어요. 생각이다. 네, 줄넘기를 뛰어서 발목이 쓸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줄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두 번째는 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이 하는 운동이에요. 보강 운동 중에 피치랑 네. 그 사다리를 놓고 보강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왜냐면 사다리도 놓고 뛰게 되면은 그쵸. 발을 포어로 딛게 되거든요. 아, 그치. 자연스럽게. 그치. 거기서 그렇게 일본으로 돼- 뛸 수 없잖아. 네. 그렇게 되니까 아, 네, 줄넘기랑 또 사다리 보강 운동. 제 마지막은 런코 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뭐예요? 그 비법은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 네. 직접 저를 보러 오시면 네, 제가 상세하게 네. 비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알고 나시고 또 주변에 알리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포어풋을 뛰기 위해서는 줄넘기와
사다리 보조 운동. 맞아. 근데 사실 사다리 보조 운동도 일반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치. 뭐 피치도 있고 뭐 뒤로 피치하는 것도 있고 롤링이 좋게 하는 피치법도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숙달되거나 이런 포어풋을 달리기 위한 근육과 체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포어풋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치. 뭐 예시로 일본의 지금 뭐 가장 핫한 선수 오사쿠 스구르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그 자세로 뛰었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한 거고 그 선수의 그 SNS 영상을 보면 네. 그 보강 운동을 되게 많이 해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보조 운동이나 보강 운동이나 또 그 장기간의 운동 경력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나오는 거지. 그치. 사실 지금 마스터즈 분들이 당장 미드풋에서 포어풋으로 바꾸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쵸.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상을 당하지 않고 오래도록 달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당장 주법을 바꾸는 것은 저는 추천을 그렇게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운동을 아무래도 하다 보면은 운동에 어떤 변화를 주는 거는 네, 변화를 뭐든지 주는 다 거는 위험성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고등학교 2학년 10월 달에 제가 10km를 32분 40초를 뛰었는데 전국체전에서 그 다음에 3월 달에 열린 이제 지금은 사라진 과천고교 10km 대회에서 31분 50초를 뛰어요. 불과 5개월 만에 50초, 1분 가량을 단축한 거죠. 네, 그렇게 저는 효과를 봤기 때문에 주법을 변경드리는 것을 추천은 드리는데 대신 저도 그때 그 고등학교 2학년 당시에 정말 많은 보강 운동을 했어요. 거의 주말이 없다 싶을 정도로 운동을 했고 야간마다 매일 줄넘기를 뛰고 포어로 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보강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능했던 거고 그만큼의 노력이 있으시면 충분히 주법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 진짜 오늘 듣고 느낀 게 너무 많네요. 역시 깨어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저도 게 지금 진짜... 아직 많이 배워가는 단계라서. 네. 겸손하시기까지 하시네요.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우리 코치계의 떠오르는 샛별 신용우 코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시던 미드풋과 포어풋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힐풋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뒤꿈치 착지법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당장 미드풋으로 바꾸라고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은 지금 혜미 코치님과 용호 코치님은 선수 시절에 그렇게 착지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부상이 왔어요. 근데 이 두 분은 근력이 이미 상당하고 체지방이 굉장히 작은 신체 상태였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착지법을 바꿀 때 부상이 왔는데 여기서 체지방이 더 많고 여기서 근력이 더 부족한 사람이 착지법을 바꾸게 됐을 때는 부상의 위험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코치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강 운동 여러 가지 다 병행이 돼야지 착지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만에 바뀌는 게 절대 아니고 굉장히 장기간 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힐풋과 미드풋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직접 영상을 촬영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런데 혼자 촬영하기 어렵다 하시면은 자기가 많이 신는 러닝화의 아웃솔 부분, 그러니까 밑창 상태를 보시면은 가장 많이 달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미드풋으로 달리는 편이라서 그 중간 앞꿈치 쪽으로 많이 달아있거든요. 좀 다른 러닝화를 보면서 내가 어디로 착지를 가장 많이 하는지 살펴보면은 힐풋은 뒤꿈치, 그리고 미드는 중간, 그리고 포어는 발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달아있습니다. 저도 원래 착지법이 미드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감독님한테 지도를 받으면서 너 마라톤 하려면은 힐풋으로 뛰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힐풋으로 바뀌게 됐는데 기록의 차이가 굉장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200m 한 31초 막 이렇게 뛰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힐풋으로 바뀌고 나니까 200m를 40초를 뛰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스피드가 안 나는지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착지법을 바꾸면서 스피드가 안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릎이 많이 다쳤던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힐풋 그리고 미드풋, 포어풋의 장단점을 알아봤고 그리고 그 주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서 직접 질문을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